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사무장의 경매와 생활법률 오늘은 그 유치권의 개념과 아파트 유치권에서 다뤄볼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그 우리 법무법인 수성의 대표 변호사님 김익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유치권 도대체 유치권이 뭐야? 이 경매도 어려운데 유치권 얘기를 하고 있네. 저희가 저희 채널에서 뭐 시작하면 바로 좀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는데 좀 이미 책이나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채널에서 좀 개념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는 사례들을 얘기할 건데 그래서 개념 정리 먼저 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이제 유치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유치권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선생님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치권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 내가 돈 받을 권리,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나의 돈 받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건이 이제 저희는 부동산에 한정을 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런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한 유치권이라고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러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 즉 소유자가 아닌 자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고요. 우리 주장하는 채권이. 그 다음에는 그러한 채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제기, 즉 돈을 받을 날짜,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법하게 점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방금 변호사님께서 그 뭐뭇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뭐뭇에 관하여?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유치권의 성립 요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어떤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관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는 이제 결련성이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권의 결련 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결련성이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에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관성, 관련성,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흔히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비 채권, 어떤 지상 위에 건물을 세우다가 공사가 멈추고서 이제 그게 뭐 이렇게 경매가 되고 물건이 낙찰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에도 지금 현장이 몇 년째 수년 동안 유치권 행사하는 현장이 있고요.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현수 막 걸어놓고 그런 그 업체들, 공사업자들이 받아야 할 채권은 공사비 채권이죠. 그 공사비 채권은 그 건물 자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그 채권은 인정이 됩니다. 결련성이 인정이 되고요. 반면에 되게 유사하지만은 그 공사에 소유된 자재, 공사에 소유된 자재를 납품한 자재 납품 대금, 공사에 소유된 자재를 납품한 업자들의 자재 납품 대금은 우리 판례상 이게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그 자재가 건물을 짓는 데 사용이 됐으니까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냐, 자재 대금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대부분의 판례는 그런 자재 대금에 관해서는 이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억울할 수도 있죠. 그걸 정말 공사대금 채권을 공사한 사람들은 뭐 받을 수 있다는데 그 직접 현장에 쓰인 자재를 납품한 그분들은 못 받는다니 좀 안타깝긴 하지만 현재 그 판례가 법리적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분들은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되죠? 그분들은 일반 채권자죠. 그렇죠. 채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채권자로서
뭐 따로 배당 네. 신고를 하시거나 예. 따로 도급업자나 뭐 소유자 상대로 이렇게 뭐 소송을 법률적 절차를 통해서 하셔야 네. 되고 다만 유치권을 주장하실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네. 예. 예. 이제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부동산 현장에서는 뭐 과거에 예전에는 이제 그 뭐 불량배, 깡패 뭐 이런 분들이 그 현장에서 현수 막 크게 걸고 빨간색 라카로 막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 좀 보기 흉한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요즘 이제 많이 그런 모습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 왜냐면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유치권이 많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추세죠.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 유치권이 한창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유치권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유치권 자체가 되게 좀 그거 다른 근저당권이나 그런 권리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겉으로 표상되는 부분이 없고 또 유치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어떤 경매 절차라든가 배당에서 절차를 방해하는 좀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 인정에 대해서 좀 엄격히 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인정받기가 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부동산 경매 현장에서 10년 정도 유치권을 전문으로 좀 많이 다뤄봤는데 제 경험상 수치는 이렇습니다. 통계를 직접 정확히 내본 건 아니고 한 50% 정도가 허위 유치권, 거의 이제 가짜로 만들어낸 유치권 신고서고요. 허위 채권. 네, 그렇죠. 예. 나머지 한 30%, 40% 정도가 실제 공사를 하셨지만 그분들이 법률적인 그 요건을 갖춘 갖춘 차권은 인정되지만은 그렇죠. 요건을 못 갖춘 그렇죠. 유치권. 그래서 유치권 인정 못 받고 그 낙찰자의 점유를 뺏기는 법률적 소송이라든가 임대물 신청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약 10% 정도는 진짜 진성. 그렇죠. 예, 실제 우리가 진성. 얘기하는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진성 유치권.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 낙찰받고 낭패 보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초보자분들은 이제 많이 공부하시고 인터넷이나 뭐 책,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정말 초보자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좀 경력이 쌓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에 도전하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좀 조심하실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유치권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경매 시장에서 돈이 되는 좀 이런 물건이라 많이들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